귀에 쏙 취파. 채식주의자가 유해한 걸까? 채식주의자 논란이 유해한 걸까? 스브스 프리미엄 귀에 쏙 취파. SBS 안상우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성교육에 유해하다며 채식주의자를 폐기했는데 정작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 노벨위원회는 채식주의자를 극찬했기 때문입니다. 채식주의자는 평범했던 중년 여성이 어느 날 육식을 거부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인공은 고기를 억지로 먹이려는 가족과 대립하기도 하고 점점 변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에 매력을 느낀 형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육식이란 관행을 거부하자 가족들은 혐오와 성적 매혹, 질투심 등 반응을 보인 건데 노벨위원회는 이 작품이 경직되고 때로는 독재적인 사회 규범과 관습에 매몰된 가부장 사회를 날카롭게 묘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학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학교 측은 이 작품이 지난 2016년 부커상을 받자 교내 도서관에 채식주의자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책 내용을 읽어보니 형부와 처제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묘사돼 있었고 학생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학생들이 볼 수 없도록 금서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형부와 처제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묘사된 사실 자체에 주목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했다면 노벨위원회는 그러한 성관계가 표상하는 바에 주목해 작품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소설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권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측도 그런 이유로 책을 폐기했을 겁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부적절한 성관계가 선정적으로 묘사된 이 책을 반드시 청소년이 읽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가 묘사됐다고 해서 반드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걸까요? 도서 등 출판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인지를 심의하는 곳은 바로 간행물 윤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유해 도서로 지정한 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심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문학적 가치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즉 채식주의자는 부적절한 성관계가 묘사돼 있지만 그 내용이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작품이 갖는 문학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해 도서로 지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해결된 걸까요? 여전히 상당수의 학부모와 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부와 처제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이 책을 학생들이 읽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또 다른 고등학교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도 폐기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채식주의자는 청소년 유해 도서가 맞다는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 이면에는 불안이 잠재 있습니다. 아직 성가치관 형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성표현물을 노출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디까지 노출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없기에 우려가 앞서는 겁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성표현물에 대한 노출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SNS와 OTT, 유튜브 등을 통해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여성가족부 2022년 통계에 나옵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형부와 처제의 부적절한 성관계보다 더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에 접근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이 얘기가 더한 것에도 노출되고 있는데 왜 책 하나에 호들갑이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성 표현물을 금기시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SBS 팩트체크 코너 사실은 팀이 국내외 전문가 5명에게 질의한 결과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것에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명화 한국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상임대표는 청소년들이 성폭력, 성착취 영상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상당한 성적 혼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의 궁금증, 물음, 혼란을 해소할 기회를 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성에 대해 이건 자극적이니까 막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잘 자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한 학생이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채식주의자를 읽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네스코는 이런 상황에서 어른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을 4개 연령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관계, 폭력, 젠더, 섹슈얼리티 등 8가지 핵심 개념으로 각각의 그룹이 마땅히 성취해야 할 교육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가령 만 15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건강한 성적 관계와 그렇지 못한 관계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행위에서 비롯되는 즐거움과 책임의 요소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소통과 협상 그리고 거절 능력을 통해 원하지 않은 성적 압력에 대항하거나 보다 안전한 성관계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성표현물이 유해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연령별 교육 목표에 적합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사실은 팀이 자문을 구한 국내외 성교육 전문가 5명은 이런 성교육 목표를 고려했을 때 채식주의자가 만 15세 이상 학생의 성 가치관 형성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적절한 지도가 있다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명화 상임대표는 채식주의자가 성교육 교재는 아니고 이 책을 아이들 성교육을 위해 읽혀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책이 섹슈얼리티, 젠더 폭력, 성적 주체, 성적 의사결정 같은 현대적인 성교육 개념들을 사색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텍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성에 대해 사유하고 성적 즐거움과 만족과 폭력에 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강은 훌륭한 작가지만 우리 아이는 성인이 된 다음에 채식주의자를 읽게 하겠다. 요즘 나온 기사들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 가치관도 뚝딱 형성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성표현물을 금기시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 혹은 우리의 자녀가 어떤 성적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직시하고 그들이 갖는 고민에 답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을 성적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SBS 안상우 기자의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앱을 다운받으시면 유익한 콘텐츠를 더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